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콘텐츠 기획자. 콘텐츠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여러 분야의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출간했던 책, 결국엔 콘텐츠라는 책을 쓰신 이 KBS의 고찬수 PD님, 이 PD님께서 말씀하시는 콘텐츠 기획자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고찬수 PD님께서는 KBS에서 예능 방송 PD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방송 콘텐츠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방송 콘텐츠를 배경으로 한 그런 어떤 콘텐츠 기획자의 방법론, 또 평소에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용을 보다 보면 꼭 이게 방송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엔 컨텐츠라는 책에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결국엔 컨텐츠, 어느 예능 PD의 K 콘텐츠 도전기. 네, 요즘 K 콘텐츠가 핫하잖아요.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K 드라마도 되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자,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피디님께서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총 15가지의 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이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가가 말하는, 그러니까 컨텐츠 기획자가 말하는 컨텐츠, 히트할 수 있는 컨텐츠 핵심 조건은 바로 사람과 변화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PD는 컨텐츠 기획자겠죠? 컨텐츠 기획자이자 제작자이기 한 PD는 최종 책임자로서 망설임 없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의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와 스태프들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출연자의 의외성을 이끌어내어 대중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해야 됩니다. 자, 이 말 안에 지금 사랑과 변화라는 2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컨텐츠 기획자는 일종의 컨텐츠를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죠. 특히 이제 방송에서의 PD는 그런 책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출연자,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뭐 작가분들,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제작으로 옮길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조율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컨텐츠가 재미있고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재미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선한 재미라는 거는 결국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특히 이제 예능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분명히 아이돌 그룹에 있는 예쁜 그 가수였는데 아이돌 가수였는데 예능에 나와서는 되게 뭐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너무 재밌더라.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 출연자의 숨겨진 끼를 발굴해내는 이런 발굴하는 모습, 그래서 뭔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을 줄 때, 보여줄 때 시청자들은 실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스태프들의 그리고 출연자들까지 포함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끄집어내는 어떤 노력,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신선함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변화의 어떤 방점. 그래서 이 사람과 변화가 히트 컨텐츠의 핵심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항상 대중의 관심과 변화 욕구를 쫓되 너무 많이가 아닌 반발짝만 앞서 나가는 기획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면은 대중들이 이해를 못 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너무 또 파격적이다. 그래서 너무 뭐 신선하다 못해 너무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그런 변화되는 욕구를 미리 읽고 그 욕구들을 반영한 제품이란다. 컨텐츠를 만들 때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것보다는 반발짝만 앞서 나가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지금 욕구가 어디에 가 있는지에 해당되는 트렌드 읽기가 무척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들의 어떤 관심사들 관찰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방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시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계 시장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과연 좋아할 만한 것들은 어떤 건가? 그들의 문화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네. 자, 책에서의 어떤 좀 좋은 내용들을 제가 좀 옮겨봤는데요. 네. 컨텐츠 기획을 하는 사람은 낯섦을 즐겨야 합니다. 낯설다는 것은 단지 새롭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낯섦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고전이라도 지금 다시 읽었을 때 새로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바로 낯선 만남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레트로 열풍도 바로 옛끝에서 발견한 낯선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기획한다는 것은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를 소비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획자는 무엇이 기록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10분의 영상물, 우리 예능 같은 경우에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죠. 10분의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10시간 이상의 촬영 클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상들을 촬영을 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편집이라는 거는 PD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영상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영상은 재미가 있거나 예술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네. 자, PD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일만 제대로 하면 멋진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스태프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자, PD는 절대 흔들려서 안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출연자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작의 시간이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돌발 변수들이 현장에선 생깁니다. 뭐 갑자기 출연자가 늦게 온다든지 섭외했던 어떤 촬영 장소가 뭐 갑자기 그곳에서 촬영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는데 그 변수들에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은 그건 PD로서 자격 미달이겠죠. 그런 상황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PD입니다. 그래서 PD는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뭐 PD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컨텐츠를 기획하고 기획을 총괄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돌발 변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결국엔 컨텐츠 기획자의 습관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15가지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조금 핵심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 기획자의 습관. 첫 번째는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 모험을 감행하고 즐기는 습관입니다. 자, 대중들은 언제나 알고 있고 익숙한 것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재밌어 하죠. 한마디로 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의 캐릭터에서 낯선 캐릭터를 창출해내는 게 PD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많은 이제 출연자들 또는 뭐 게스트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재미있는 뭐 게임도 하고 뭐 토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능 재미를 이끌어내는데요. 어떤 출연자의 어떤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이 방송으로 나올 때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고 그걸 이제 뭐 주변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회자를 하겠죠. 예.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자, 현실의 바탕을 둔 기획은 트렌드 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변화만 쫓는다고 해서 앞서가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 대중의 눈높이에서 반발짝만 앞서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발짝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의 어떤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에서의 어떤 반발짝을 사실 이제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편집은 영상으로 글을 쓰는 일이다. 자, 편집은 컨텐츠 기획자, PD의 가장 큰 무기이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도 있듯이 PD의 편집에 따라서 방송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연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의도한 대로 연출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만드는 분들,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기록물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어떤 편집을 하고 뭐 이상한 편집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예. 자, 방송과 IT 이제는 하나다. 자, 방송 컨텐츠에도 IT 기술들이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방송의 포맷, 어떤 방송의 제작 환경 등등이 모두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IT 기술을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모른다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경쟁력이 없겠죠. 예, 컨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환경이 이전처럼 어떤 소수의 어떤 그런 우리 매스미디어라고 했죠. 어떤 매스미디어에만 해당되지 않고 요즘은 온갖 미디어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기획자는 IT 환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요즘 가상세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가상세계가 메타버스라는 말도 이게 방송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가상결혼, 그 다음에 부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상세계의 리얼리티를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속으로 넘어오면서 온라인 플랫폼화 되면서 메타버스 같은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자 섭외가 제1 성공 요소입니다. 예. 자, 여기서 출연자의 어떤 낯선 모습들, 재미있는 모습들을 끄집어낼 때 성공할 수 있겠죠. 알뜰신잡을 예를 들어보면 유시민이라는 정치인, 뭐 정치인이 이기전에는 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이 방송 예능에 출연해서 탁월한 입담을 발휘하면서 뭔가 이제 평소에 근엄하게만 생각했던 정치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방송, 알뜰신잡이라는 방송은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출연자를 잘 섭외하고 그 출연자의 숨은 캐릭터를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7번에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네요. PD는 예능을 볼 때 포맷도 봐야 하지만 캐릭터에 대한 탐구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자 한 분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재미있게 뭔가 토크도 하지 못했고 뭔가 이렇게 장점을 살리지 못했어요. 근데 PD가 뭔가 그 살리지 못한 그 여러 요소 속에서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출연자를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그 어떤 그 이제 미리 봤었던 내용들을 미리 봤던 그 캐릭터 어떤 것들을 특징들을 잘 이끌어내서 A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출연자가 B 프로그램에서는 완전히 뭐 대박 히트를 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뭐 그런 출연자가 된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PD는 끊임없이 출연자의 캐릭터를 살펴야 되겠죠. 자, 그리고 PD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있어서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할 것이고 재밌게 볼 것이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현장에서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PD가 방황하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결국 프로그램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누구도 본 적 없는 처음 본 그림에 대한 욕심. 우리 이제 연예인들의 사생활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요즘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게 신선한 거거든요. 신선한 어떻게 보면 낯선 그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즐기면서 보여주는 건 리액션.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너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별다른 재미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재밌어하는 것들을 보니 다시 그게 재밌어지고 다시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획자들이 이끌어낸 어떤 그런 발견해낸 처음 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분을 위해 10시간을 들이는 노력.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빠른 결정은 정말 중요한 힘. 현장 촬영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돌발 변수가 생기고 이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PD는 잘 이 상황들을 잘 해석해서 빠르게 의사결정 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의 크루를 만드는 습관. 자, 이거는 뭐 방송 어떤 환경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PD들은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고 그거를 제작이라는 환경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사람, 자신의 작가 또는 스태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PD계 이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영석 PD, 김태호 PD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만의 스태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일종의 사단, 나영석 사단, 김태호 사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런 팀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텐츠 기획자는 꼭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여러 수많은 스태프들과 서로 이해를 구하고 합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박 K 컨텐츠 나도 가능하다.
요즘 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러닝맨. 이 예능 프로그램 두 예능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세계적으로 수출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출이라는 게 저희 방송을 사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트는 게 아니라 자막을 입혀서 트는 게 아니라 방송 포맷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시 이제 자기네 환경 안에서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판 복면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맨 같은 경우는 중국판 러닝맨이 있고요. 예. 그래서 꼭 그리고 이런 포맷 수출뿐만 아니라 뭐 킹덤, 그다음에 뭐 승리호, 최근에 오징어 게임처럼 이제는 이제 한국인들이 만드는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들의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엔 컨텐츠입니다. 결국엔 컨텐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힘을 발휘하고 뭐 유튜브, 넷플릭스가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세를 통해서 뭐 컨텐츠를 좌지우지하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쩌면은 이제 그런 게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은 점점 더 컨텐츠의 힘이 세지고 있는 게 하나의 이제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나도 얼마든지 좋은 컨텐츠, 대박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시선을 세계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히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해외 인기 프로그램들은 항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이제 컨텐츠 기획자는 스스로 브랜드가 되고 플랫폼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뭐뭐뭐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거 뭐 KBS에서 만든 거야? MBC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거는 어떤 PD가 만든 거야? 어떤 작가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기획했어? 이런 관점에서 더 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메이드 바이 방송국이 아니라 메이드 바이 컨텐츠 기획자라는 것들이 점점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기획자는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고 플랫폼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 이 15가지가 저희 이제 결국엔 컨텐츠라는 책에서 얘기한 컨텐츠 기획자가 가져야 할 15가지 습관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스스로 브랜드가 되고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해외 인기 프로그램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고 대박 컨텐츠, K 컨텐츠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크루, 사단을 만드는 습관.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빠른 의사결정, 10분을 위해서 10시간을 들인 노력. 그리고 누구도 본 적 없는 처음 본 그림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자기 확신. 그리고 출연자의 새로운 의외성을 끄집어내는 노력. 그리고 출연자를 또 잘 섭외하는 것. 그리고 가상세계에 대한 이해와 IT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편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와 역할,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트렌드 분석. 하지만 반발짝만 앞서 나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모험을 감행하고 즐기는 습관. 이 15가지가 컨텐츠 기획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이 15가지 습관은 KBS의 예능 PD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고찬수 PD님께서 정리해 주셨고요. 그 정리된 내용은 결국엔 컨텐츠라는 책 속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기획자가 가져야 될 15가지 습관들을 조금은 이제 길게 쭉 설명드렸는데 뭐 방송 영역에만 특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일에 이 얘기들을 어떻게 또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습관 연구소 컨텐츠 기획자의 15가지 습관 설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